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내부 시설 한번 해볼 건데, 이 내부 시설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구성 요소가 나와요. 근데 이게 꼭 내부 시설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난 내부 시설 말고 인테리어 또는 매장 전경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구성 요소를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한 장, 이미지 여러 장, 전환 효과 이미지 등이 있어요. 그럼 나는 요런 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안 쓸 거면은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채우고 싶은 대로 여기서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동영상 편집반이었으니까 우리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주소를 넣는 란이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영상을 띄울 수 있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URL은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지금 인터넷 주소를 넣어야 되는 거라 옆에 세탭 하나 띄워 놓고 여기다가 유튜브 적어서 채널에서 띄우고 싶은 영상 한 개를 선택해 보죠. 아, 진짜 민망하게 얼굴이 들어갔네. 아, 민망하다. 이런 경우가 제일 쑥스러운데. 게다가 화장도 안 했고. 커스터마이징 향수를 만드는 태훈 사장님에게는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를 자, 이 어떤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요 모두에다가 띄우고 싶다면 여기 영상에 공유 눌러서 URL 복사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동영상 주소에 붙여넣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매장 전경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딴 사진 넣을게요. 우리 거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거 넣겠죠. 저는 그냥 질리지 않는 음악이 있다 뭐 이런 거 넣을까요? 어쨌든 마음에 드는 어떤 영상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동영상 주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플레이가 돼서 재생이 됩니다. 만약 이 밑에다가 글을 적고 싶을 때는 텍스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크기를 고를 수 있어요. 타이틀 텍스트는 크게 이렇게 적는 텍스트가 타이틀 텍스트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매장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본문형 텍스트는 좀 작은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안내 내용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맞춰서 설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지 한 장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지 여러 장의 경우는 좌측에 이미지 넣고 옆에 텍스트 넣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의 형태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이미지 넣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 효과 이미지의 경우는 사진을 넣으면은 전환이 되는 그런 효과의 이미지가 전환 효과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를 몇 가지 골라보면은 예를 들어 1번부터 4번까지 고른다 라고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사진을 눌러서
이 사진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뜨기도 해요. 요거는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눌렀더니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전환 효과 이미지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더라. 좀 지나면 다음 장, 좀 지나면 다음 장 이렇게 전환되는 전환 효과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전환 효과 이미지는 여러 장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노출이 되는 이미지가 전환 효과 이미지라 보시면 되고, 이때 움직이는 효과는 옆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환을 몇 초 만에 전환되게 할 것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썸네일이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이 보인다면 고객이 그 사진을 눌러서 바로 그 사진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썸네일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은 뭐냐면 나중에 얘를 만약 클릭해서 보면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지 상세 보기에 노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 제가 클릭하면 크게 볼 때 여기 이렇게 그 텍스트가 적혀서 보이죠. 요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도라는 건 뭐냐면 지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에서 위치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한일컴퓨터 학원을 쳤다면 한일컴퓨터 학원이 나오죠. 그래서 지도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튼은 뭐냐면 버튼을 만드는 도구인데요. 네모 버튼과 막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네모 버튼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3개짜리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버튼을 선택해서 버튼의 위치, 모양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아이콘을 고르고 버튼명은 메뉴 안내, 그리고 페이지는 메뉴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연결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 창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좀 여기 있기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 버튼을 예를 들어 전화로 해서 버튼명을 전화 상담, 그래서 여기서 전화가 걸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화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버튼 3번째는 예를 들어서 집 모양을 골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 스토어 가기 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서 우린 유튜브 가기일까요? 유튜브 가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거를 눌렀을 때 외부 링크를 여기다 적어서 유튜브로 넘어가게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채널 주소 있으니까 유튜브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주소 복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게 네모 버튼 또는 막대 버튼이라고 합니다. 막대 버튼은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을 막대 버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버튼을 만들어서 중간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랑 동영상 구분선까지 얘기하면 지금 이 구성요소 파트는 다 설명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표의 경우는 표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표 만들기 편집하기로 가면 몇 줄에 몇 칸을 만들 건지 설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행은 3행에 열은 뭐 5열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 이 표의 내용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칸 조절도 여기서 조절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표를 만들어 등록한다면 표가 이렇게 들어가지기도 하죠. 동영상은 아까 얘기했고 구분선인데 구분선에는 공백과 실선, 점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메뉴와 표가 바짝 붙어 있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게 배기가 싫어요. 그럼 이제 공백을 추가해서 이 공백을 이 사이에다가 좀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그 사이에 적당하게 여백을 띄워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 공백을 넣을게요. 여기 유튜브 사이도 공백을 좀 넣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은 여백의 미라고 하죠. 너무 빡빡해 보이지 않은 약간 여백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전경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은 했는데 페이지 자체에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 요소를 바꿔가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모두라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었을지 질문 잠깐 받아보고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한 후에 저희 홈을 대략 저장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모바일에서 뜨는지 그것도 이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쿠폰으로 가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쿠폰은 페이지의 쿠폰 페이지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쿠폰 이벤트 추가하기라고 있고 지금 한 3개 정도 이렇게 쿠폰을 만들 수 있게 칸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쿠폰 이벤트를 만드실 거면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쿠폰을 보여주고 하시겠지만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 쿠폰을 바로 적용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 쿠폰을 제거하시거나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는 카페라고 가정하고 아메리카노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발행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쿠폰 배경 이미지는 이미지 올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이 제목 부분은 쿠폰, 이벤트 무료, 할인 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시 노출과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노출 기간은 내가 원하는 시작일서부터 내가 원하는 끝날까지 보이게 하는 게 노출 기간이라면 상시 노출은 계속해서 떠 있는 그런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예를 들어서 뭐 공휴일 사용 불가라든지 뭔가의 어떤 안내 사항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밑에 적으면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요. 추가하면 더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제품의 하남 뭐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더 적을 수도 있고 사용하기 버튼을 노출하면 이렇게 사용하기라고 해서 버튼 쿠폰 모양이 생깁니다. 쿠폰 개수는 제한을 둘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개까지만 쓰게 하겠다 하면은 100명 안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한 안 주겠다 하면 제한 없음 하시면은 무제한으로 표시가 되죠. 나머지 쿠폰은 그냥 연습용이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쿠폰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보고 3개 중에 뭐 2개는 그냥 지워버리죠. 자, 일단 SNS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 SNS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라든지 이런 계정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SNS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건 연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페이스북도 연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긴 한데 아마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끊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기 해서 두시게 되면 우리 블로그가 연결이 되고 우리 블로그에 글 쓴 포스팅이 여기 SNS라는 부분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되셨다면 방문 후기. 방문 후기에서는 게시글을 현재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실제 후기를 잘 남겨주시면 참 좋지만 후기가 남겨지는 것 외에도 광고글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실제 저희 학원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게시글을 쓸 수 있는 댓글 적는欄들이 있는데 거기 문의가 들어오는 것보단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상한 코드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붙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방문 후기를 누구나 보다는 뭐 내가 이제 좀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뭐 관리자만 놓는다든지 뭐 누구나로 하되 내가 좀 잘 관리를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방문 후기 자체가 필요 없을 때는 역시 페이지 삭제해서 제거를 해버리면 돼요. 글쓰기 안내 문구는 그냥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노출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안내 문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니까 여기는 저는 제거를 해버릴까 합니다. 페이지 삭제할게요. 자, 예약 문의. 여기는 이제 예약을 받을 때 쓰시는 문의 창이에요. 그래서 이 예약 문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서는 여기 작성 예시가 있죠. 이 작성 예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에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수정할 거는 내용을 고치시면 되겠지만 내용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문의 신청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의 등록 시에 안내문을 우리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문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만약에 예약이 선착순 글 마감 기능이 있다면 뭐 몇 명까지만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마감을 지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마감이 됐을 때 마감 안내 글을 우리가 따로 입력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약이니까 저는 마감을 짓진 않을 거라 미사용할게요. 그리고 새 글이나 답글은 톡톡이나 문자, 메일로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 들어오면 내가 문자로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럼 문자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네이버 톡톡으로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럼 톡톡 알림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단체 예약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더 넣고 싶을 땐 안내문 추가를 하면 되고요. 필요 없을 때는 미사용해서 없애버려도 돼요. 연락처.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예약창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는 필수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필수로 설정 누르면 연락처에 빨갛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이 예약 폼에 예약을 걸 때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빨간색 표시 필수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필수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만약에 내가 이름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여기 보면은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 중에 제일 상단으로 보내는 건 최상단, 한 단계 위, 한 단계 아래, 제일 아래, 복사, 삭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락처보단 이름이 좀 더 앞에 와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한 단계 위로 누를 거고 이름도 필수로 설정할게요. 날짜 시간도 필수겠죠. 만약 카페라고 한다면. 인원수 이것도 뭐 필수면 필수.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은 따로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비두면 될 것 같고, 선호 장소 여기도 뭐 창가 방 뭐 관계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내가 테라스 같은 거 넣을 거면 더 항목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메뉴 선택 그래서 세트 1, 2, 3, 4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바꾸실 거면 메뉴들 바꿔서 넣으시면 되고, 메뉴가 더 있다면 항목 추가해서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게시판으로 가서 볼까요? 게시판에서는 저는 공지사항을 남기는 게시판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게시판이라는 이름보다는 공지사항 또는 공지라고 해놓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지 게시판이라고 이름을 주었고, 게시글은 관리자만 쓰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게 할 거면 가능, 근데 나는 댓글을 달지 않게 할 거면 댓글 가능에 체크를 풀어주세요. 거의 다 봤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또 질문 잠깐 받아보고 오시는 길하고 푸터 정보한 후에 실제 이 쇼핑몰은 아니죠. 홈페이지를 실제 노출이 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시는 길 좀 더 얘기할게요. 오시는 길은 우리가 이제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면 네이버 지도에 URL을 넣으시면 되고요.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오시는 길을 지도에서 위치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아까 지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도를 집어넣을 수 있게 등록하는 창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시는 길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 오시는 길 안내를 적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대원여자고등학교 맞은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차 정보가 있으면 주차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공 서비스는 숙박업 아니니까 일반 업종, 그리고 밑에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예약이 되면 예약, 포장이 되면 포장, 뭐 무선 인터넷 되면 무선 인터넷, 그리고 타리 카페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도 동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이용 안내에 뜨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여기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고 보면은 전화번호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용시간 또한 이용시간 얘기할게요. 이용시간은 평일, 예를 들어서 시간 입력해서 오전에 뭐 10시부터 또는 10시 반서부터 저녁에 뭐 9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밑에다가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 주말은 휴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카페가 주말에 휴무는 좀 이상하지만 사업자 정보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넣을게요. 입금 계좌도 안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살펴보기는 했어요. 이 밑에 보시면 오시는 길 밑에, 그러니까 요 모바일 창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서는 원래 푸터 정보라고 하죠. 홈페이지는 항상 밑쪽에 푸터라고 해서 정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보를 적는 란입니다. 업체명 예를 들어 저희가 판다 카페였고, 대표자 성명 김판다, 사업자 뭐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을게요. 현재는 하고, 공유할 때 문구,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서 하단 정보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니까 몇 개만 적었지만 뭐 가급적이면은 많이 적어줄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 사업자 번호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 적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거의 다 하기는 했어요. 여기 앞에 이제 메뉴의 홈 버튼 좀 정리하는 거랑 페이지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다뤄봤으니까 다른 페이지들을 조금 소개하는 거,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실제 모바일로 보는 거, 그러고 실제 이제 발행할 땐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모두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자, 페이지 추가를 좀 볼게요. 지금 더 추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페이지들이 있나 한번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페이지 추가를 눌러보시면 구성 요소는 이렇게 이미지랑 버튼으로 된 페이지도 있고요. 이미지랑 텍스트로 구성이 된 페이지 또는 전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빈 페이지를 해놓고 거기다가 구성 요소를 추가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 페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다 사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선택했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딴 걸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반 페이지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기능 페이지인데요. 게시판이나 문의 신청 또는 스케줄 같은 걸 적는 캘린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도 연결하겠다, 그럼 스토어를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면은 스토어를 연결할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토어를 여기 있는 이 쇼핑몰에 같이, 죄송해요,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같이 연결시켜서 띄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쇼핑몰 과정이 아니었어서 스토어를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똑같은 그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된 스토어라면 뜹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궁금한 페이지 혹시 있어요? 없으시면은 일단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고,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앞에 홈창으로 다시 갈게요. 홈창. 여기 아까 버튼이 전화 버튼밖에 없었으니까 좀 더 추가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오시는 길도 지금 만들었으니까 오시는 길도 연결하겠다 하면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시는 길 버튼이 생겼죠. 만약에 공유 버튼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그럼 여기 있는 버튼 말고 새로운 버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럴 때는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버튼을 추가하시고요. 이 버튼의 아이콘을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지사항이라는 버튼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지랑 좀 관련돼 보이는 모양을 고르고 버튼명을 공지사항, 다음 페이지는 공지 페이지로 가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버튼은 5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쿠폰으로도 한번 가게 해볼게요. 버튼의 아이콘은 쿠폰 모양, 버튼명 쿠폰, 페이지는 쿠폰 페이지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만들었던 예약 안내로 넘어가게 해도 될 거고, 참고로 말하자면 예약이랑 우리 여기 안에서 있는 예약이랑 그리고 네이버 예약은 다른 거예요. 네이버 예약은 실제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예약 기능을 네이버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사업자가 있으셔야 예약을 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연습을 해보거나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체험 사업 같은 걸 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한번 네이버 예약을 승인을 받으셔서 연결해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자, 어쨌든 버튼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모양은 거의 다 됐는데 홈페이지에 반영을 해 볼까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홈페이지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우리 이 주소가 바로 모두 사이트 주소예요. 이 주소로 들어가서 PC 반영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셔도 되고, 이 밑에 우리 번호를 넣어서 문자 전송해 보면 문자로 우리 만들어진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그러면은
이런 모바일 화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대충 만들었으니까 나중엔 더 이쁘게 잘 만드시면 되게 하겠죠. 자, 실제 전화 누르면 전화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오시는 길 누르면 오시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로 가겠다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돼서 실제 여기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똑같은 위치가 한번 이렇게 도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쓰시기가 되게 편한 그런 게 바로 네이버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홈 버튼 외에 이렇게 다른 버튼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메뉴가 숨겨져 있어요. 누르면 아까 봤던 버튼들 쭉 뜨죠. 그래서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 게시판으로 가서 글을 볼 수도 있고, 쿠폰 누르면 쿠폰 창으로 바로 넘어가서 사용하게 하면 사용도 되고, 그죠? 네, 사용하기 해서 사용을 뭐 하려고 하면 확인 누르면 사용을 한 걸로 처리가 되죠. 사용 완료. 네, 기능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좀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게 모두 사이트이기도 해요. PC로는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로는 이렇게 보이고 PC로는 아까 요거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 대충 만든 우리 메뉴라는 데를 한번 가보면 이렇게 메뉴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창이 나오죠. 디저트랑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매장 전경에 보니까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화면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넣어봤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유튜브 가기 버튼 누르면 뭐 유튜브로도 넘어가지는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쿠폰, SNS, 예약 문의 다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 가보면 예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관리자다 보니까 방문자가 남긴 신청글이 없다고 뜨는데, 다른 사람의 그 모두 페이지에 가서 문의글을 남긴다면 그게 이제 예약 문의에서 남아지게 되겠죠. 그럼 예약 문의나 공지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적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로 가보시면 지금 만든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약 문의랑 공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공지를 쓸 때는 글쓰기에서 여기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대략 적고 사진도 등록 아무거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지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고, 그러면 고객이 공지 게시판을 이렇게 볼 때 그 등록된 글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글이 또 보이기도 할 테고, 그래서 공지 게시판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모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뭐 회원 관리나 이런 거는 모두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로그인 창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고 간단하게 우리 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이자, 만약에 우리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스토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그런 간단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두 사이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간 리포트나 방문자 통계까지도 얘네가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내 홈페이지에 와서 봤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자, 우리가 홈페이지는 발행을 했지만
아직 이것은 네이버에 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냥 주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소로 그냥 들어가서 지금처럼 보는 건 되지만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페이지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네이버에 띄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정보 수정 다시 갈게요. 아니면 여기 눌러도 돼요. 네이버 검색 노출. 그러면 아까 그 창 그대로 뜨죠? 여기 밑에 얘를 노출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미지 검색 노출되게 할 거고, 태그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5개까지는 검색 키워드로 적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고, 네이버 지도는 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 주소, 지도 연결해서 저장까지 하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부터 로직에 의해서 창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이버에도 연결이 돼서 실제로 검색했을 때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안 어려웠죠? 저 이거 저장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띄울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